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또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오늘 이제 그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그 CPI 지수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지난달에도 다소 좀 낮게 나오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정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다시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조금 자극을 시키는 요인도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FRB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로 갈 것이냐, 빅스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스몰로 갈 거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결정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리 인상이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약간 경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없지만은 다른 신흥국가라든지 뭐 유럽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바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SK 하이닉스가 1.5조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고 물량이 많이 쌓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에 경기가 저조한, 그리고 경기 침체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감이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투자 시기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조금 더 무너지고 있고, 이러한 어떤 방향성은 내년에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주식시장 또는 가상화폐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락 기조가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는 팽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은 IMF 때라든가 외환위기일 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부가 뒤바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좋은 기회가 또 다시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를 따라서 은행권으로 또는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항상 보게 되면은 대중이 움직이는 쪽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항상 투자의 정석이다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 금리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자산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바로 팔 것이 아닙니다. 항상 2년 3년 후에 우리는 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평가가 된 국면에서 들어간 다음에 인풋이 되고, 그리고 2, 3년 후에 팔 때 호황기에 파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 부동산 시장 하락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결국에는 금리가 만약에 하락 기조가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급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준비를? 부동산 투자할 준비, 또는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준비, 또는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할 준비를 여러분들은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부의 추월차선, 여러분들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름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테크하면 사실 부동산,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즘에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규제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도 아파트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수가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재차 상승을 하되 조금씩 살아날 수 있게끔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끔 규제라든지 또는 세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들을 엄청나게 멸시했는데요. 죄인 취급까지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엔 누가 집을 살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는 애국자가 되는 시대가 바로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게 맞다.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또 이어갈 텐데요. 사실은 부동산 중에서 저는 토지를 많이 권해드리고 토지 중에서 개발지 투자를 가장 권해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는 게 수요의 위축이다. 왜? 금리가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개발지 토지는 항상 수요가 있다. 결국에는 가격을 받쳐준다라는 뜻이죠. 지금 어려울 때도 가격을 받쳐주고 조금만 경기만 살아나면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개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지역 중에서 새만금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돼서 여러분들한테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은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특별자치도,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 현재 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설립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이번 정권에서 약속하고 부분들이 뭐냐면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새만금 매립지역과 어떻습니까? 인접된 지역들,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어떻습니까? 메머드급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가 된 것처럼 새만금 특별자치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지자체가 어떻습니까? 인구를 합하여 100만 이상 도시가 될 수 있는 메머드급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다가 항만, 공항, 철도까지 있기 때문에, 즉 부산과 인천과 버금가는 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가시티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전국 최초 메가시티 노린다. 오늘 이런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사실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부울경, 부산, 울산, 그리고 전라남도 이 세 지자체를 엮어서 어떻습니까? 메가시티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좀 자초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같은 경우는 새만금 매립 지역이 일부는 군산, 일부는 김제, 일부는
부안에 일단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만금 매립 지역을 개발하는데 참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들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만금 내부 용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전라북도와 그리고 새 지자체 군산, 김제, 부안은 현재 노력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새만금이요. 전국 최초 메가시티 타이틀을 현재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좌초된 틈을 타서 새만금 인접 시군인 군산, 김제, 부안이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현재 도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일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번 주부터 시군 의회를 상대로 해서 김제시 그리고 군산시, 부안군 내에 있는 의회에 지금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명회를 현재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16일 김제시 의회를 시작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효과 등을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김제부터 해서 현재 의회를 그 의원들한테 왜 새만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야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지난 8월 달에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는 현재 새만금 행정협의회에서 현재 군산시장인 강인준, 정성주, 김제시장 그리고 권익현 부안군수 이렇게 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에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새만금 사업의 신규 국책 사업 발굴과 그리고 현안협력 등을 통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특히 새만금은 동서도로를 끼고 그다음 항만도 있고 수변도시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관할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툼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많이 거치는 그런 사업을 당연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사실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행정구역 갈등이 새만금 개발에 현재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 시장이 현재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지자체를 엮어서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를 설득함으로 해서 이제는 함께 이 지자체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규약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획득을 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 정원 승인 등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지금 메가시티, 그 새만금 메가시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약간 이권이 있는 현재 새 지자체가 하나가 돼야만이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그 관계자는요, 특별지자체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현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년에는 단체장들의 완전한 합의를 통한 협약식을 진행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 군산시장, 그리고 김제시장, 그리고 부안시장, 그리고 각 의회들 모두 하나가 되고 정부에서 밀어준다라고 하면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또 있기 때문에 새만금 메가시티가 완성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새만금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지금 새 지자체를 하나의 지자체로 묶고자 하는 이러한 메가시티에 대한 구성은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하고 관련돼서는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이 새 지자체를 하나를 묶어버리는 새만금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엄청난
어떻습니까? 양날개를 가지고 어떤 개발의 힘을 더욱더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투자진흥기구까지 어떻습니까?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어떤 개발의 소용돌이가 지금 칠 거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새만금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대한민국에서 땅값 탑 넘버 1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세종시가 대한민국에 한 10년 동안 가격 상승을 끌어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한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갈 곳 넘버 1으로 이끌어갈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새만금에 눈을 떠보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선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재산 증식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새만금 TV에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